내성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힘든 건 상대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건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바로 내성적인데 매력적인 사람들이 가진 4가지 특징이에요. 내성적인 사람들 중에서는 호감을 얻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외향적인 척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척을 하지 않아도 내성적인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알려준 것 중에 반만 해도 MBTI가 I인지 E인지 내성적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져요. 첫 번째,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떨려가지고. 내성적인데도 매력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이 일방적인 배려나 노력을 하지 않게 만들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처음 만난 사이에 질문을 하지 않고 말수도 없고 대답만 겨우 하는 소극적인 행동을 하는 걸로 상대가 오히려 더 당황해서 애쓰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야. 상대가 극강의 E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이런 뚱한 태도에 어떻게든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는 건 엄청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 혼자 애쓰는 느낌을 가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인사를 하고 잠깐 어색한 정적이 흐를 때 제가 예쁜 사람만 보면 자꾸 말이 없어져서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잘생긴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고 그 사람의 특정 이미지를 꼬집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요점은 네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서 내가 조금 긴장을 하고 있다 라는 말로 호의를 먼저 비추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칭찬. 칭찬은 호의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상대는 우리를 위해서 대화를 리드하고 좀 더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자기가 혼자만 일방적인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호의를 먼저 받았거든. 자발적인 호의를 받아낼 수 있는 카드를 먼저 던졌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누굴 만나든 대화를 리드하는 편이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있던 사회성도 떨어지고 컨디션도 너무 안 좋을 때 수동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때는 생각했던 이미지랑 달라서 막상 만나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해요. 이건 일 때문에 연락을 하고 있다가 실제로 미팅했을 때도 종종 쓰거든요. 이런 말을 들은 상대방은 제가 메일로 할 때는 좀 딱딱한 편이라서 그런 얘기를 좀 듣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좀 달라요? 비슷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이렇게 기꺼이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상대방이 리액션과 질문을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대사를 나한테 먼저 치는 내성적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리드 못하는 사람한테 끌리지 않는 성격인데도 근데도 이게 괜찮다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칭찬과 나의 낯가림을 동시에 오픈하기. 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제일 처음에 깔아야 돼. 두 번째, 비 오는 날보다 쨍쨍한 날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진짜 중요해. 마치 치트키 같은 거거든요. 내성적이지만 매력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수가 별로 없어도 말을 예쁘게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최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요즘 비 되게 많이 오죠.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커피 뭐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내성적인데 매력이 살짝 떨어지는 사람들은 저 비 오는 날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커피 안 마셔서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철저하게 자기 취향을 있는 그대로 꽂아버리는 거야. 한두 번쯤이야 상대가 외향적이거나 여러분들한테 호감이 있다면 질문을 바꿔서 계속 물어주겠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내향적인 사람들한테서 긍정적인 대답을 듣기 위해 질문을 계속 던질수록 이건 대화가 아니라 취조가 돼버리니까 현타 맞는 거거든. 서로 현타와 피곤함을 느끼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내성적이지만 매력적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대답을 하냐? 상대가 물 수 있는 미끼를 같이 던져요. 전 비 오는 날보다 쨍쨍한 날이 더 좋더라고요. 사실 저는 카페인보다 허브차를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취향을 직구로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까지 대답을 하게 되면 상대가 리드하기 좋은 예쁜 말이 완성된다는 거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꼬치꼬치 캐물으려고 하겠어요. 초면이라면 더 그래. 왜 싫은지, 얼마만큼 싫은지, 어떻게 싫은지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 대화 분위기가 되게 우중충해진다고. 그러려고 만난 사이가 아니잖아요? 소개팅에서든 이제 막 가까워지려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서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뇌에서 막 도파민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그 시간들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개팅 나가서 막 뚝딱뚝딱 거리는 와중에도 취미가 뭔지 묻고 상대의 취향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밝은 표정이 상대방한테는 호의적으로 호감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치트키 기억할 수 있죠?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좋아하는 것까지 대답하기. 이것만 해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요. 세 번째, and you?
내성적인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한 분들은 질문도 할 줄 알고 분위기도 잘 살피고 어떨 때는 리드까지 해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른이 돼서 사회성을 겨우겨우 습득한 사람들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더라고. 바로 긴장하면 되묻기를 잊어버린다는 거. 자기가 질문해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서 상대방이 질문을 했을 때 되묻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질문으로 대화 주제를 바꿔버리거나 넘치는 TMI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화 주제라는 나무를 하나 심었으면 거기서 가지치기가 돼야 서로 나누는 대화들이 실속 있고 편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후천적으로 막 보고 배운 사람들은 밭에 묘목만 수도 없이 심어요. 그냥 계속 심어. 또 다른 주제, 또 다른 주제, 또 다른 주제들로. 질보다는 양이 돼버리는 거지. 저는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메리 씨는요? 이 메리 씨는요, NU, 대목이 한마디만 해도 대화의 가지치기가 시작되는데 이걸 못하고 전혀 다른 주제로 질문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시간은 긴데 서로에 대해서는 뭐 하나 제대로 알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대묻기가 기본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긴장했을 때,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잊어버리는 실수를 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나 좀 내성적인데 하는 분들은 그냥 머릿속에 NU를 꽉 넣어놔야 돼. 지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나는 괜찮지, 너는? 이 질문이 나올 수 있게. 알겠죠? 이건 무의식까지 새겨야 될 암기의 영역이거든. 마지막 4번째, 아웃풋 제대로 내기. 내성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힘든 건 상대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건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고 안 통하고는 2번째 문제야. 내성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쑥스럽고 좀 낯가려가지고 쭈뼛쭈뼛 거리는 건데 이 행동이 너무 과하게 드러나게 되면 상대방은 이 행동을 보고 자기를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거라고 오해를 해버려요. 내성적인 사람들이 싸가지 없다는 오해를 자주 받는 이유가 이 바디랭귀지의 오류 때문이거든. 실제로도 많이 봐요. 지금부터는 남들이 거부, 싫음, 무시로 생각하지 않고 제가 낯가리는구나, 제가 쑥스러워하는구나 로 여길 수 있는 수줍은 행동의 기준을 정해줄게. 일단 어색하지만 웃고는 있어야 돼요. 눈까지 막 이렇게 웃는 진심 웃음 필요 없어. 뻘쭘하고 어색하게 겨우 웃고 있어도 돼요. 그리고 몸은 작게 구겨져도 괜찮으니까 절대로 뒤로 빼지만 말아요. 이런 느낌인 거야. 쑥스러워하지만 잘 못 따라하겠다. 조금 이런 수줍은 느낌. 이런 거 말고. 이것만 해도 상대는 여러분의 신체 언어를 보고 자기를 무시하거나 나를 거절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읽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타인을 계속 살피게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동으로 감정을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신체 언어가 꼬여버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멘트를 갖다 쓴다고 해도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쑥스러움으로 읽을 수 있는 신체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보여줘도 상대방은 알아서 말을 걸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물어봐주고 싶게 되거든요. 그 후에 아까 위에 나와줬던 그 순서대로만 쳐도 여러분들의 내성적인 성격은 매력적으로 보여요. 이 4가지 포인트로 내성적이지만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